시청자 여러분. 왜 여기 정신 놓고 있어요? 제대로 다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갖고 내가 사실은 최근에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네네. 그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보셨어요, 혹시? JMS에 관련된 것만 네.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JMS 정명석 저 네, 교주를 교주 다큐멘터리를 보고 네. 너무 경악스럽고 충격이었죠. 네, 치가 떨려서 그 다음 거가 중요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안 제가, 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그 사이비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도대체 이 사이비 종교가 왜 이렇게 우리 많은 인간들한테 고통을 주고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아들 딸 같은 애들이 그쵸. 네,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한테 그렇게 당했다라는 게 가장 많이 화가 났고 그리고 넷플릭스 또 안 보시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요즘 되게 사회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보신 분들은 대략 알겠지만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략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우리 박 여사님께서 네. 좀 저 JMS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해주시죠. 네, JMS는 그 약자가 뭐 하여튼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JMS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교주가 정명석이고 네. 1945년생이고요. 네. 총재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홍콩 출신 메이플 씨는 폭로 이유를 다시는 자기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고 피해 사실을 이렇게 털어놓게 됐어요. 네네. 정명석은 예언과 치유력을 내세워서 수천 명의 신도를 사로잡았고 신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1980년대죠. 네네. 1980년도에 신촌 거리에서 대학생 4명을 네. 신도로 끌어들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대학가에 네. 어마어마하게 정말 침투대 동아리를 결성하면서 교세를 키웠다고 합니다. 네네.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살고도 2018년 2월 출소한 직후에 또 정명석은 또 2021년 9월까지 금산군의 한 수련회에서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했대요. 네네. 또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의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2022년 10월 지금 다시 구속 기소됐고 네. 또 추가로 여성 신도 3명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고소해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참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저희가 네네. 얘기하면서 네. 하고요. 두 번째는 아가동산 그 낙원을 찾아서 그건데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여성분이에요. 인물도 없는데 아니 저도 인물 없지만 저분 아니 인물을 떠나서 저 복장을 보셔요. 아 참.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김기순이 자신의 왕국 아가동산을 네. 1982년에 설립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요. 그 공동체 내부의 충격적인 이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기순도 1940년생이에요. 그리고 김기순은 스스로 그 아가야라고 칭하고 네. 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김기순 그 명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몽둥이로 때리고 자녀가 부모를 때려요. 신도들을 또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를 쌓아요. 그리고 또 나는 있잖아. 그 남자들만 좀 성폭행, 뭐 성범죄를 저지르는 줄 그러게요. 알았어, 사실은. 근데 이 여자도 똑같네. 이 김기순이 젊고 잘생긴 남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강간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또 아가동산에서 그 5살짜리 채낙기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그거. 그 다음에 20대 강미경, 40대 윤은웅 3명을 폭행치사하여서 검찰이 교주 김기순 등을 기소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목격자들 증언과 위증이 이제 엇갈리는 거야. 그러면서 수사가 난항에 처하는데 김기순은 살인 사기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속 터지는 거지. 김기순은 징역 4년 벌금 56억 원으로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네. 뭐 보증금 1억을 내고 이제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6억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고 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그래서 뭐 지금 잘 살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럼 김기순이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해서 보니까 네네. 이 사람이 신나라 레코드 그 유명한 신나라 레코드. 네네 신나라 와, 레코드에 그
저기인데 대표인데 네네. 대한민국의 음악계를 장악했고 자금줄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동산의 그 교리에 따르면 교주 김기수는 일단 신이에요. 자기가 그냥 완전 신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 신이 3살짜리 아기라는 거야. 3살짜리가 뭐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무슨 신이야. 아니 뭐 3살짜리가 똥줄을 가려 뭐를 가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5살짜리 걔 아까 뭐라 했지 내가? 체납기가 걔가 저기 똥오줌을 그러니까 못 가린다고? 네 그런 식으로 못 가린다면서 사탄이 들렸다가 때려서 죽였어. 근데 여기서 자기는 3살짜리 아기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도들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기수는 그 신도를 이용하여서 그 노동력 착취를 했고 새벽 6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시켰어요. 노점도 쉬는 시간도 시키고. 없이 그냥. 우리 옛날에 왜 전철 타면 앵벌이 있잖아. 앵벌이도 다 시켰어 애들. 아니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외부와는 그리고 또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 어떤 동산을 아가동산을 딱 만든 거야. 그리고 이제 김기수는 아이고 그 성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성은 자유로워. 자기만. 근데 나머지 인정선, 정욕선, 물질선이라는 그 3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성욕, 물질욕에 대한 욕구를 가지면 안 돼. 그 욕구는 누구만 가져야 돼? 자기만 가져. 김기순만. 근데 무슨 3살짜리가 성욕을 가질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가네. 그러게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자 남자끼리 호감만 표시해도 그 죽이는 거예요. 폭행해서. 네, 안매장하고 시기 질투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저기 하시고. 그래서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아가동산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데 그 주변 땅을 사들여 신화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했어요. 근데 이게 첨단 기술 농업 시범단지로 지정되어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4억 가량의 지원금을 받고 있대. 내부의 이거 실체를 모르니까. 야, 진짜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방단치고 어디고. 관공서니 뭐 이런 데는 많이 했다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륵 교주인데 이분도 1943년생이에요. 다 이렇게 40년생이네요. 아니 40년생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때 그 나라에. 그래서 1982년 만민중앙성결교회 비슷하네요. 그 JMS랑 다 비슷해요. 아가동산도 다 그때예요. 네. 그래서 설립했고 이재륵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분도 자기가 신이다 했고 이분은 이제 철저한 신비주의죠. 그래서 그분들 저기 행사를 보면 연예인들의 어떤 저기보다도 화려해요. 공연보다. 광적이네, 광적이. 공연보다 화려하고 그리고 치유 집회 있잖아. 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를 하셨어요? 3대 사역 중에 전도 그 가르치는 사역이랑 치유 사역이랑 또 아까 얘기한 귀신 내쫓고. 그 치유 거기 치유가 속하는 거지. 그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요. 자기가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이거죠. 진짜 근데 그렇게 걷고 다 했다는 아니 뭐 거예요. 진짜 어떻게 우연히 걸려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 무당기가 있다면 조금 맞출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귀신도 하긴 하니까 다 짜고 고스톱일 확률도 높죠. 이게 처음부터 이제 교회에 뭐 이거는 카더라니까 냅두고.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있잖아. 내로남불이야. 병에 걸린 신도들에게 죽을 병이 걸린 것은 죽은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가 많으니까 네가 병에 걸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식으로? 쥐는 지금 80에 지금 병에 저기 암에 걸렸어. 볼수암인가? 뇌종양인가? 아무튼 그런 암에 걸려서요. 지금 잠시 그 병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셨나?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너무 웃긴 게 이제 국내에서 이단으로 이제 손을 뻗쳤잖아. 근데 이제 국내에서 하도 이제 그렇게 이단이다 막 이러니까 해외까지 이제 손을 뻗쳐요. 근데 이 만민교회에서 얼마나 웃긴 게 이 바닷물 그 담수에 물을 뽑아 마실 수 있게 그 시설에서 물을 뽑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물이라고 그 선전을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하나님의 물을 그 일종의 성수야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물을 마시면 물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각종 질병이 낫는다고 선전을 합니다. 신비의 물로. 네네. 그런데 그 MBC가 이거를 보도했잖아요. 수첩에서. 근데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아주 성스러운 물이라고 해서 팔아먹는 무조건 거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 양반이 너무 웃겨. 목사 아니야? 목사인데 기본적으로 그 라스베가스에 놀러 가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서 막대한 돈을 쓰고 추종자들이 더 웃겨. 추종자들은 달에서 그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야. 달에서 이제로 그 사람 얼굴을 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의 머리에는 이제 면류관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하니까 그 JMS에 보면 그 축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 때 골 다 정명석만 고스톱이야 다 비켜주고 걔만 골 넣게끔 하고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 넣으면 골키퍼도 그 골을 못 막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몇 골 넣었더라? 기타는 막으면 사단에 걸린 거야. 사단에. 그러니까 그래서 등에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분들이 쇼맨십이 얼마나 뛰어난지 영상을 가지고 있잖아. 사람을 현혹해.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엄청나게 화려해. 그리고 이재록의 그 최근 근황은 감옥 안에서도 그 방장이시랍니다. 그리고 매달 영치금 그 50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 근데 항상 그걸 유지하고 있고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대요. 그리고 만민교회 교인들은 그 대신 많이 가난하죠. 그렇지. 근데 이 양반이 95세에 출감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저기 뭐 보석으로 나와 있으면 잠깐 보석으로 잠깐 다시 들어가셔야지. 근데 아무튼 헌금을요 엄청나게 걷어들였는데 그 목사랑 사진 한 번 찍는데 1,000만 원을 내야 돼. 미쳤어. 미친 거지. 손 한 번 잡고 1분 기도했다고 수백만 원씩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반도 여신도들을 성폭행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미친 인간 아니냐고. 왜냐면 자기가 애가 조금만 있을 때부터 자기가 안수 뭐지 세례 뭐 이런 거 한 애들 모태신앙 애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됐잖아. 그 애들까지 건드렸어. 이게 악마지. 이게 악마도 사실은 유치하게 이런 짓 안 해. 내가 볼 땐 잡신이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 메이플이 그랬잖아. 노인네 그 저기한테 막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막 자기가 기도를 했다겠잖아요. 네. 저런 분한테 네 저기를 다 바치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을 그런 마음 안 갖게끔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갔다 오랬잖아. 그래서 이분이 일단 지금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가 확정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 범죄자야 아니야? 범죄지. 범죄잖아. 지금 복역 중인데 현재는 80세고 네. 95세까지. 네. 95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여기까지 대충 시청자 여러분 대충 들으셨죠? 자세히 알고 싶으면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그거를 보시면 진짜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는데 일단 정명석서부터 좀 얘기를 조금 나누자고요. 네. 진짜 생긴 거부터 진짜 옳지 않아. 아니 내가 무슨 외모로 저기 하고 싶진 않아요. 뭐 나도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외모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니 그런데 외모는 그렇다 치지만 언변술이 뛰어나서 뭐 말을 제대로 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들을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의아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단계식이에요. 다단계. 그러니까 이 정명석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허무맹랑해. 허무맹랑하고 말도 못해. 늙었어. 그렇다고 인물이 무슨 영화배우처럼 뛰어난 것도 아니야. 키도 쪼만해. 진짜 현실적으로는 좋아할 근거가 1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야. 왜 머리가 좋으냐면요. 일단 그 대학생들 그 연대, 고대, 서울대, 스카이라고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을 먼저 전도를 했어.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이 미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교회를 가고 싶어. 근데 거기에 서울대생, 연대, 고대 애들이 다 거기 와 있대. 똑똑한 애들이 다 가는 데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요 동네 교회 가래, 그 교회 가라. 그 교회 가라 그러지. 근데 너무 웃긴 게 여기에 검사, 판사, 경찰, 뭐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저기 볼 때 메이플 맞죠? 네, 메이플. 그래서 홍콩 그 여대생 정수정이라고 이름도 줘졌다고 하더라고. 그죠? 근데 너무 황당한 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가해자로 거지.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모르고 성폭행을 당한 거야. 당했는데 그거를 딱 용기 있게 뿌리치고 그 저기 뭐지? 그 저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폭로를 진작 했어야 되고 경찰에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다 한통속인 거예요. 경찰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도 다 무마시켜버리니까. 그리고 가족들까지 협박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죽을까봐. 나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여자들 나체 사진이 그대로 나오잖아. 맞아요. 야,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아유, 뭐라 그러지? 그 선생님이라 그러나? 그 정명석한테 뭐라고 불러지? 교주님이라 그래? 선생님이라 그래? 뭐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랑 놀아요. 막 그러면서 여자들이 온갖 아양을 부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처음에 빠지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언뜻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때 막 한참 뭐 우리 뭐 휴거? 인구 종말 휴거니 뭐 이런 때 이 사람들이 왜 뭔가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때 막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 거기 가면 또 그런 걸 알 수 있어. 이게 종말이나 나의 운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가졌을 때, 그러니까 하물며 이렇게 지식인들도 보면은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라는 거지. 이런 그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뇌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럼 세뇌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학에 침투해서 JMS 학내 동아리를 결성했다는 거야. 근데 지도상 보니까 모든 한국에 있는 그 진짜 유명한 대학들은 다 동아리로 다 손이 뻗쳐 있었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언니 2명이 접근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애들을 딱 타켓으로 골라요. 맞아. 골라서 언니 2명이나 3명이 접근해서 야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거지.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엄청 잘해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부모한테 일단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 맞아.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특히 이제 그 부모들한테 어떤 반발심이나 그런 게 있을 나이잖아요. 맞아.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좀 나오고 싶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오빠를 만나니까 홀랑 빠지는 거야. 정명석한테 그렇지. 빠지는 게 아니라 맞아. 그 처음에 미끼한테 홀랑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보호자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그렇지. 그래서 상의하게 상의를 하는 되고 거야. 의지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여서 세를 확장하면서 자기도 신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저기 뭐야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리크루팅이지 쉽게 얘기하면. 리크루팅. 성 리크루팅. 성 대전 리크루팅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여자 더 이쁜 여자를 아니 데리고 가는 거 살아남기 아니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쨌든 간에 명령을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 아니, 그거 받지. 자기가 거기 하다 보니까 뭐 목사도 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지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왜냐면 그 리크루팅 하면은 보상이 있어요. 보상. 어쨌든 그러니까 목사도 보상이 시켜주고 있으니까. 전도자도 시키고 막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돈도 지어주고 뒤에서 이제 좀 봐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럼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성폭행을 끔찍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피해자 됐잖아. 그렇지. 근데 또 가해자가 돼서 그런 순진하고 그런 이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정명석한테 바치는 거야. 근데 정명석이가 성욕이 보통이 아니야 이 양반이.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분? 변질됐겠지. 그래서 변질됐어. 좀 지나다가 주변에 어느 순간 여자들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정명석은 정말 성 인간도 도착증? 아니고 성 도착증.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사람 3명이 다 정신적인 문제가 그렇지. 있는 사람들이야. 왜? 첫째,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없다니까. 그런데 지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해. 아니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정명석이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속된 말 이런 말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저런 말을 해도 저게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고. 그게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슷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맞는다.
비슷한 코드인데 그분들도 무슨 절박한 사연이 있었겠지. 그런데 어찌됐든 그걸 눈치챘으면 빨리 그렇지. 빠져나오고. 근데 그게 못한다는 게 이제 어느 순간 들어가 있으면 빠져나오면은 나는 나 죽는 건 상관없는데 가족들까지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원래 그 밑에 있는 그 초신자 그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감시 안 해. 그렇지. 예, 이 사람들이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어디가 그 타겟이 통보하면은 되는 안 거예요. 되니까. 예, 타겟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간 그 저기 뭐 다단계에서 중간 책? 아주 우두머리 말고 중간 책들이 이 우두머리를 완전히 신격화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교주 자체는 아니 그러잖아 그때 나는 내 스스로 매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해놓고서 정말 그렇게 자기가 모든 걸 다 거느리고 나서는 잡히고 났을 때는 불쌍한 척하고 막 한번 받아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나는 있잖아 너무 끔찍했던 게 뭐냐면 그 정명석이 10,000명의 여성들을 강간하는 게 자기 목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미친놈 아니야? 그렇지. 아니 모든 삶이 거기에 꽂혀 있는 포커스가. 거지. 포커스가 그러니까 우리 왜 성적으로 문제자면은 발찌차잖아. 성범죄자 절자 발찌. 발찌.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형 살고 뭐 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은 왜 추종을 안 해? 그럼 차라리 얘보다 더 깨끗한 게 보이는데 내가 볼 때 정명석보다. 아니 그렇지. 그런데 정명석은 옹호하는 아까 동산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렇게 뭐 폭행해서 다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 제대로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못하는 그래.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그 다음에는 아가동산. 진짜 이 여자는 있잖아. 진짜 네, 이런 표현 방송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언어순화 하세요. 진짜 뻑큐야. 언어순화에서 뻑큐야. 순한 거야. 진짜 진짜 막 이 김기순이란 여자잖아요. 근데 지금 첫 장면이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저는 못 왜냐면 봐서. 최낙기 엄마가 네. 딱 고백을 하면 자기 뺨을 엄청 때려요. 이렇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쁜 년이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방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깨달아서 탈퇴를 하셨는데 탈퇴한 후에 증언이에요. 예, 증언이에요. 근데 탈퇴하기 전에 이제 자기 죄를 이제 아들을 죽였잖아. 그렇지. 아들을 죽이는데 동조를 했다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잡혔을 때 거짓말까지 해줘가지고 혐의를 무혐의하게 만들고. 그런데 저기 김기순이란 여자애가 그 여자이지. 그 웃기는 여자야. 다 이렇게 장악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기 핵심 멤버들을 철저하게 세뇌를 시켰는데 그 세뇌 시킨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때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가동산에서 살아요. 사는데 다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살아. 일해서 먹고 사는데 돈 그런 거는 다 김기순한테 갖다 바쳐. 갖다 바치는데 더 확장되는 걸 원치 않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인원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이비도 2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연예인 사이비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확장시키고 자기가 진짜 세를 넓히는 거. 세를 넓히는 그 사이비가 있고 두 번째 이 사이비는 아가동산 같은 경우는 세를 넓히고 싶지 않고 딱 자기가 필요한 인원만 딱 해서 먹고 사는 모든 거를 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재벌만 되면 되는 거야. 노동력 착취를 하고 때리고 그래서 폭력으로 길들이는 거고 이쪽으로 완전히 물론 이쪽도 성추행하고 뭐 다 하긴 하지만 일단 그 접근 방법이 틀려. 이 김기순이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야. 여기는 노동력 착취네. 현대판 노예제도예요. 이게 왜냐면 저기 못 살고 순진한 시골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 나와 같이 하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거다. 일종의 공산주의 발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북한이 맞아요. 사이비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크게 보면은 지금 김정은 그 최고 지도자한테 모든 거를 좀 다. 그래. 거기는 그냥 뭐 저기 뭐야 폭로도 없어. 어린 아이들도 폭로도 없어. 보면 막 찬양을 하잖아. 우리 뭐. 아니 근데 거기는 그냥 그렇다고 쳐. 그냥 원래 그냥 원래 그러잖아. 원래 우리랑 이제 대치 상태고 그렇다고 치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벌어지고 아니 있어요. 몇 명의 그 바운더리 몇 명만이니까 그 외에 우리가 그거 있는 것조차도 솔직히 모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르죠. 말 안 하면 모르는데 몰랐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제 터트렸잖아. 근데 그 제약이 끔찍한 게 5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유. 5살짜리가 벽에다 무슨 똥칠을 자기 똥 싸고 똥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너는 사단이 들렸다. 그러면서 그 엄마랑 그 이모랑 불러다가 야 얘는 사단이 들렸으니 얘는 처벌해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돼지우리 거기 들어온 데가 사람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럼 돼지우리에다 묶어 그래갖고 얘를 굶긴다? 굶기는데 얘가 하도 배고프니까 울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하다가 거길 빠져나와. 그래갖고 딴 데로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다시 저기로 간 거야. 밥 얻어먹으려고. 근데 그런 애를 붙잡아서 또 밥 하나도 안 주고 또 가둬. 그 돼지우리에. 근데 결국은 뭐야. 그 엄마 그 이모가 뭔가 추종자들을 불러다가 낫기를 이제 보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단에 죽여야 된다는 신호예요 그게. 그런데 이 김기순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지가 먼저 안 때려. 누가 먼저 때리게 엄마하고 이모하고 그 측근들이 때리게 해요 먼저. 그러고 나서 지가 때리는데 애를 얼마나 때렸으면 애가 맞아 죽었어요. 5살짜리가. 아니 근데 지금 3살짜리 지 아기 신이 임해 때문에 그럼 무당으로 치면 동자신인데 동자신은 귀여워요. 사탕 달라 그러고 엄마 아빠 이러면서 막 애교 떨면서 그린단 말이야. 근데 이 3살짜리 아기 신을 가진 저기는 그러면 지는 뭐야? 지는 뭐냐? 오히려 아기 신이면 더 순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수해야지. 그리고 지는 온갖 아니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살짜리가 무슨 성을 알아 뭐를 알아. 젊은 남자애 잘생긴 애들 연예인같이 생긴 애들 딱 일렬로 세워가지고 야 너 들어와 방에서 그러면 뭐 이상한 신음소리 나고 애들이 얼굴 시뻘겋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다음 차례 진짜 나쁜 년이야. 아니 근데도 그 사람을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다 정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근데 김기순이가 이 저기도 엄청 센 거예요. 시기질투. 시기질투가 엄청 세가지고 그 자기 나름대로 또 3가지 선을 이제 정한 거야. 그게 뭐야? 인정선, 정욕선, 물질선. 인정선은 뭐야?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를 끊으려는 거야. 인정이 있는 모든 거를 끊으려는 거야. 그래야지 왜? 그래야지 자기한테만 그럼 그다음에 정욕선 아까 얘기한 거. 그래서 남자 여자를 완전히 분리해서 자기예요. 근데 우리 아까 그 20살 그 강미경이라고 있잖아. 그이가 되게 이쁘게 생겼대.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호감을 받을 거잖아. 근데 그런 걸 알고 그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걔를 데려다가 또 사단이 들렸다 그래고 그 부모한테 얘는 죽여야 된다 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 얼빠진 부모들이 얘 죽이는데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기동산은 가족 단위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요. 거의 다 가족다. 왜냐면 그 부락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가족 단위예요 거의. 그러니까 아까 그 제이미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거기도 가족 단위가 많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 사람 세뇌시키면 가족들도 다 세뇌시키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정신 차려야 돼. 엄마 아빠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애들까지 다 그렇게 가는 거고 막말로 애들은 집을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부모를 버려 등져. 그래갖고 왜 이단들 보면은 이단들 앞에 가면 이렇게 들고 있는 엄마 아빠 있어요. 우리 애를 돌려주세요. 우리 애를 찾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 남자 여자 표시만 해도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이 미친년이지. 경고 먹겠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폭행을 가했는데 그 체납교 그 어머니도 정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안 됐다기보다는 짜증나. 한심하고 분노야 나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눈앞에서 죽는데 종교 그까이 있게 아니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 나올 수나 마나 죽도록 싸워야지. 그리고 애 죽이고 나서 지 혼자 천국 가면 뭐 할 건데 솔직히 까놓고. 그러니까 세대가 무섭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맞아. 그래. 어떤 어머니라고 하면 내가 진짜 죽을지언정 아이를 살리려는 나는 가만 있어야지. 안 있어. 나는 만약에 내 자식한테 그랬다 그러면 그만큼 나는 저기 뭐야 총 들고 내가 가든가 아니면 저기 뭐야 저기 저기 해갖고 가만히 안 둘 거야. 나 저기 그 뭐야 우리 그 뭐예요? 뭐. 드라마 택시 뭐지? 모험 택시. 모험 택시에다 의뢰할 거야. 사연 보내서 넷플릭스 TV 얘기네. 모험 택시한테 내가 의뢰할 거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냥 죽이지 말고 갈갈이 찢어주세요.
그래, 아니 어디 애를 이렇게 죽이냐고.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김기순이 이제 살인 혐의, 사기 혐의로 그렇게 했는데 네. 재판이 된 당시에 그 최낙기의 엄마한테 얘네들이 협박을 하잖아. 그렇죠. 아니 협박을 해도 그렇지. 그런데 이 어머니가 거짓 증언을 하는 거야. 심장마비로 아들이 사망했다고. 그리고 강미경은 예쁘고 착한데 이 사람도 가출했다고 한 거 아니야. 장기 가출해서 못 찾는다고. 응? 진짜 한심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고 그 김기순 그 여자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56억을 현금으로 바로 그 저기 냈다라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 얼마나 착취해가지고 그때 그 검찰이 거기 들어가서 저기 다 압수수색 했잖아. 그때 이제 10,000원짜리로 있잖아. 오 엄청나. 돈이 그냥 10,000원짜리. 돈이 완전히 돈방석에 앉아있더라고. 그리고 음반 사업을 했어 거기서 막. 그렇지. 그리고 온갖 사치 물품 다 지방에 갖다 놓고 이 김기순 방은 있잖아. 완전히 아방궁이고 막 너무 좋아. 근데 밖에 나가면 그 창고 같은 데에다가 남자 따로 그냥 우리 무슨 저기 뭐야 그 뭐야 고시텔도 아니고 그 바닥에서 자는 거 뭐지? 단체로 이렇게 재우는 거? 학습 수련원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데 남편 부인도 못 만나. 이게 말이 돼? 참. 어? 오로지 자기만. 응?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록 이 양반을 보면 이 양반 진짜 이 양반은 또 연예 인기가 있어. 내가 볼 때 어디 아니 저기 내가 볼 때 이분은 세 명이 잘생겼어요? 다 연예 인기가 있어. 아니 이분은 잘생겼어 이제로? 잘생기기 뭘 개뿔. 난 못 봐가지고. 안 생겼어. 안 생겼어? 저기 피디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물 물어보네 잘생겼냐고. 아 잘생겼어? 아니 그나마 정명석보다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나마 이 양반이 옷을 좀 세련되게 입어. 깔끔하네. 아니 왜냐면 그 봤거든? 엄청 화려해. 앙드레기 무슨 쇼에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온갖 이쁜 여자들이 거기 다 둘러있고 있잖아. 예배 드릴 때 너무 웃긴 게 여기도 아니 이 사람들이 3명 다 질투의 하신이야.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꼴도 못 봐.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는데 여기 골 때려. 이재로 이 양반은 물욕이 너무 많은 거야. 돈 욕심이. 그래가지고 있잖아.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앞에. 헌금 순으로 그 재단에서 가까이 앉혀. 그리고 막 거기에 진짜 아이돌 저리 가라 하는 젊은 애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온갖 쇼를 다 해요. 제일 촌스러운 건 김기순이야. 김기순이는 거기 무슨 뭐 웨딩 뭐 이상한 거 막 치렁치렁 있는데 아니 무슨 화장이라도 이쁘게 하고 어떻게 해보든가 안경을 벗고 라식이라도 하든가 뭐 해야지 뭐 이게 동정표를 조금 얻을 거 아니야? 아 이쁘니까 저렇구나 이러는데 진짜 옳지 않아. 그래서 근데 이재록 이 양반이 어느 정도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는 점점점 커지니까 이 양반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허황되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정통 그걸로 가려고 했지. 하려고 했는데 점점점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정통으로 갔더니 장사가 안 돼. 정통 기독교로 갈래니.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한테 힌트를 얻는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사람을 고치고 예언하고 그다음에 그 귀신 내어 쫓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열광을 하겠구나. 그래갖고 신유 집회를 해요. 어느 날. 거기서 대박 난 거 아니야. 대박 터뜨렸어.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약간 무당기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했는데 맞은 거지. 재수 좋게. 맞았는데 그 서로 짜고 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 우리 나중에는 다 그렇진 않았을 테니까 짰겠지. 이제 사람이 짜고, 많아지다 보니까. 짜고 그다음에 돈 주워줬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 모든 게 장사야. 그래가지고 자기랑 사진 한번 찍어도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 후원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근데 그 오죽하면 목사라는 인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야?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자긴 메시아야. 자긴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구원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이것들이 허풍을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야. 사이비들 정말. 사이비들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신도들을 10몇 명을 지금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가 뇌종양에 걸리는 거야. 난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병에 걸리면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상시 뭐라 그랬냐. 자기 신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자기가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었는데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누가 믿어? 그러니까 병에 니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럼 죽어야 되니까 병에 많이 걸렸으니 니들이 죄값을 치러라 이거지. 그럼 얘도 그럼 죄값 치러야지. 그러니까 내 말이. 걸렸으니까. 근데 지는 지금 또 뇌종양이야.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돈 잘 쓰고 저기 뭐 할 거 다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성욕도 여자들 취할 거 다 취해. 노름에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깨나면 돈 갖다 바쳐. 뭐 선생님, 교주님, 뭐 온갖 메시아님 소리 다 듣는데 암은 왜 걸려? 그러니까. 나 그 이해가 안 가네.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어찌됐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가난하답니다. 다 바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찌됐든 지금 교주가 일단 1차적인 문제긴 하잖아요. 근데 2차적인 문제는 지금 다들 제가 네이버 댓글도 가서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네이버 댓글 그런 걸 봐도 속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었겠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야지.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내가 또 이거 잠 안 자고 내가 이거 정리했다니까. 자, 왜 사람들은 사이비에 빠지는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네, 궁금하죠. 피디님도 궁금하시죠? 피디님 졸린 것 같아서 제가 깨워드리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은 사이비에 빠지는가?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좀 공유를 했고 제가 좀 제 의견을 살을 붙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취약성이다. 아까 얘기하셨잖아. 네네. 취약성이라는 게 뭐냐면 약한 부분인데 내가 정서적이나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이 필요해진 거야. 그리고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부인이 죽을 수도 있고 가족이 죽었어. 그리고 인생에서 너무 힘든 일을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즉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때 딱 맞춰서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저 접근하는 사람이 너무 잘해주는 그렇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그 사람이 접근해서 한 50만 원 준다 그러면 고마워한 거야. 고맙죠.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좀 드러내고자 소속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류 사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런 회사에 아니 사회생활에서 일종의 루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너무 극히 평범해. 그래서 눈에 안 띄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주류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단절된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있잖아. 거의 기본적으로 밑바닥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또 올려놓으니까 올려놓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착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서는 그 윗사람들 뭐 오너 뭐 누구 이렇게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딱 교주 한 명 비율만 맞추면 돼. 그 밑에 있는.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신분 상승이 딱 돼가지고. 그래서 뭐 돈도 다 갖다 바치고. 그럼 바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 돈이 결국 자기가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그 돈을 그 몇 배 이상을 자기가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목적 찾기라고 했는데. 자신의 삶에서 의미나 목적을 찾고 있는 개인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세계관을 제공하는 사이비 종교 단체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누구야?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은 돈도 있고 사회적인 인정도 받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공허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취할 거 취했어. 근데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목적 의미를 여기 사이비에다가 좀 이상주의 같은 거네.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왕국을 같이 일으켜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를 성공을 향한 디딤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교주에게 인정받고 자신도 메시아 측근이 되어 교주가 누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열방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군중심리. 우리 왜 요즘 막 트로트 난리 났잖아. 맞아요. 계속 난리 났잖아.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정해서 팬들이 형성이 되면서 쫓아다녀요. 모든 공연에 해외까지도 쫓아간다. 쫓아다녀. 아,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그런 게 절대 안 되는지 몰라. 나는 이 레드선이 안 돼. 이렇게. 나도 안 되네. 아니 왜 딱소리 나도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우리 그래서 안 빠져.